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 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이번에는 HLB 그룹주. 사실 이건 HLB만 해당되는 건 아니죠. 전체적으로 바이오주에는 항상 따라다니는 악성 루머. 바이오주 외에도 많지만 특히나 바이오주에 좀 엄청나게 이제 공격을 많이 하죠. 그래서 악성 루머 유포자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기존부터 말로 계속 이제 얘기를 해왔고, 그리고 홈페이지에서도 공개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료를 보내달라라고 이제 꾸준히 얘기를 해왔었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진양고 회장이 강력하게 조치해달라고 요청을 또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오늘 양호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 악성 루머 유포자에 대한 강력 대응 외에도 HLB가 좀 쉴 만큼 쉬긴 했어요. 최근에 수급이 부족해서 못 올라간 거지 사실 이 정도까지 밀려서 오랫동안 주주분들이 좀 어렵게 고통을 받으면서 있을 이유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뭔가 안 좋은 이슈가 있어야지 밀리는 거지 이거는 수급 동향 때문이다라고 기존에 설명드렸죠. 그래서 확인해 보면은 기존에 이날이었죠. 그 6월 24일 날, 6월 26일 날, 6월 26일 탑라인 발표가 나오고 수치상으로는 경쟁 약물 대비해서 유의미하다. 이렇게 해서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이 정도면은 성공 가능성이 높겠구나. 라고 이제 인식하고 있었는데 바로 다음 날이었죠. 6월 27일 날 오후에 진양고 회장이 기자회견을 하셨죠. 그러면서 오후에 기자회견한 다음에 강력하게 바로 하한가 들어오고 2연속 하한가가 들어왔습니다. 이유는 이제 전체 생존 기간 1차 지표였던 OS가 유의미하지 않다라고 발표를 했죠. 경쟁 약물 대비해서 그냥 수치상으로는 높은데 플라시보 대조군이랑 비교해서 통계학적 유의미한 결과를 얻어내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를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서 보여드렸었죠. 그래서 보면은 차이가 그렇게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됐다. 다른 사이람자나 옵티보나 롬서프에 대비해서 사실 큰 차이가 없죠. 그러다 보니 이게 문제가 됐는데 사실 대조군이 너무 잘 나온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진행 생존 기간이나 이 당시에는 이제 DCR5R 같은 경우는 제대로 집계가 안 됐었고요. 그래서 무진행 2차 지표는 잘 나왔는데 1차 지표가 유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임상은 실패한 것 아니냐. 그리고 사측에서도 임상이 실패가 아니라 우리는 임상 지연이다. 다시 해서 다시 추가적으로 일부 국가에서 진행한 다음에 다시 한번 신청을 하겠다. FDA에. 이렇게 발표를 했었죠. 이 당시까지만 해도. 그러면서 주가가 어렵게 올라갔습니다. 바로 하한가 2번 내려가고 저희도 이때 42,500원에서 절반 매도 5만 원 가면은 전량 매도한다고 했었죠. 이건 공개해드린 내용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36,500원 이탈하면 절대 매수하지 않아야 되고 회복할 때까지는 그리고 만약 28,000원까지 이탈하면 급락이 한번 나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 21,800원까지 밀렸습니다. 급락이 나온 후에는 이제 이 28,000원 아래 있으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매수간이 아니다. 여기는 용감한 분들이나 매수하는 거고 이건 운에 맡기는 거다. 28,000원을 회복할 때 매수하는 게 절호의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밍에 공개적으로 또 미리미리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그래서 매수를 해서 지금은 20만 원까지 상승했다가 조금 쉬어가는 흐름입니다. 최근에 이 구간에서도 말씀드렸죠. 이때가 그 타이밍이었어요. 네오파마랑 이제 조인트 벤처 설립한다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베스트 오브 에스모 이제 수상하고 하면서 쭉 올라간 다음에 이제 쉬는 구간이었죠. 그래서 미국 이제 10월 24일 같은 경우는 이날이었죠. 그 미국 FDA랑 프리 NDA 이날이 이제 활용 점정이었죠. 제가 더 못 올라갈 것 같습니다. 20만 원 위면은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1위가 되는 종목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아직 FDA에서 승인이 떨어지지 않았다. 이거는 좀 뭔가 확인되는 것이 있어야 된다. 신약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는 정도만 해도 가능하다 보는데 아직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가능성은 높지만 아직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안착을 못할 것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 17만 5천 원 정도 돌파 시도 정도는 나오고 밀릴 줄 알았는데 제 생각보다 더 많이 갔다고 했어요. 그래서 조정도 12만 5천 원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이 구간까지는 바로 하락하면서 이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41% 하락하는데 이거 매수하신 분들은 굉장히 괴로우실 테니까 이 구간에서는 매수하면 안 됩니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12만 5천 원은 17만 원 돌파 못하는 이게 정상적인 거죠. 17만 5천 원 돌파 못하고 이제 하단으로 수렴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죠. HLB보다 HLB 생명과학이 먼저 수렴을 한다 말씀드렸고 리스크 관리하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 HLB 생명과학이 먼저 하단 이탈, 그 다음에 HLB가 따라서 살짝 이탈을 했죠. 그래서 지금은 10만 원권으로 내려와 있다.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이렇게 많이 밀려 있고 추가적으로 오버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하락 구간에서도 요건 살짝 언더슈팅이 나온 거다라고 최근에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21선 올라타야 되는데 이 구간을 한 차례 돌파 시도했다가 실패했다기보다는 이거는 이제 비보존에서 이제 임상 실패 소식이 나오면서 같이 밀렸죠, 분위기 타서.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오늘 거래량 실려서 괜찮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 법적 대응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HLB 홈페이지만 가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게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예, 뭐 7월에도 그렇고 그 전부터 계속 얘기는 나왔었는데 아예 공개적으로 법무팀으로 이제 제보해 달라고 허위사실 유포는 범죄 행위다. 맞는 말입니다. 범죄 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매체의 기사, SNS 기사 등 강력한 민형사 법적 대응할 것이다. 그래서 제보해달라고 기존부터 여름부터 계속 말씀 공개적으로 해왔고 그 전부터도 얘기는 계속 나왔었죠. 네,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고 했고 얼마 전에 뭐 11월에도 똑같이 반응을 했죠. 뭐 선동은 문장 한 줄로 가능하지만 그것을 반박하려면 수시장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반박하려 할 때면 이미 사람들은 선동당해 있다라고 이제 뭐 얘기를 했는데 기존에 있던 얘기죠. 그래서 이미 사람들은 선동당해 있다. 이게 참 와닿는 말인 것 같아요. 주식시장에서 이미 선동당해서 주가가 하락이 나오고 공매도 세력에 시달리면은 이미 주가는 하락한 상황이니까 누군가 어딘가에는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이 있겠죠. 별의별 루머가 다 있었던 것 같아요. 대주주 주식 매도는 기본이고 유상증자, 뭐 사채 발행, 뭐 기업이 뭐 부도난다, 뭐 에스모 이제 유럽 종약회에 논문을 제출하지 못했다,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왔었죠. 그리고 이제 베스트 오브 에스모 선정된 다음에도 면역항암제 글로벌 블록버스터 면역항암제죠. 옵디보랑 키트루다와 함께 베스트 오브 에스모에 선정됐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또 아니다라고 외신을 통해서 블룸버그였죠. 제가 기사 보여드렸습니다. 한국인 기자였던 것 같은데 그런 루머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반복 재생산되고 실망과 분노를 느끼게 된다. 여러분도 똑같이 느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행위에 대해서 계속 제보를 받아서 지금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대응하려는 단계에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왔죠. 오늘 악성 루머 유포자에 대한 법적 절차 경과에 대해서 알렸습니다. 공시로. 그래서 자, 올 한해 공지사항입니다. 홈페이지에 있는 이제 올 한해 악성 루머로 이제 임직원 주주 모두 경제적 심적 고통을 겪은 바 있다. 그렇죠. 여러분은 지금도 겪고 계시는 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엄정 대처할 것임을 밝혔고 그래서 이제 법무법인과의 논의하에 명백한 범법 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는 14인에 대해서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두 차례에 걸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한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진양군 회장께서 뭐 직접 사법당국에 출두해서 변호인 입회하에 고소인의 진술을 마쳤고 엄정한 수사 법률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다시 한번 요청했다. 강력한 처벌. 좀 이런 게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도. 뭐 아예 없어질 수는 없겠지만 지금은 좀 너무 과격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완화될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에서도 이렇게 좀 강력하게 좀 대처를 잘 해서 앞으로는 좀 많이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기분 좋게 편안하게 좀 매매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기다려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은 여기는 이 정도까지 밀렸는데 저는 어떻게 하죠? 17만 원에 매수하신 분들, 뭐 20만 원에 매수하신 분들, 높게 매수하신 분들 많죠. 그러니까 이때 매수하지 말라고 제가 매일매일 거의 매일매일 말씀드렸는데, 더 못 올라가는 구간들이 있어요. 상승의 목표치라는 게 있는데, 이 목표치에 도달했거나 아니면 목표치를 초과했을 때는 음, 접근을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추가적으로 뭐 누군가는 뭐 80만 원 간다, 뭐 200만 원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 가는 게 아니잖아요. 당장 어떻게 갑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만 잘 생각해 보셔도 돼요. HLB가 뭐 하는 기업이에요? 지금은 기존의 구명정 기업이었다가 이제는 신약 개발하는, 항암 신약을 개발하는 바이오 기업이란 말이에요. 자, 이 기업이 지금 현재 실적을 가지고는 못 가요. 현재 실적을 가지고는 어떻게 갑니까? 적자 기업인데.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위암 3차, 뭐 4차 신청할 수도 있지만 리보세라닙으로 단독요법으로 해서 임상이 성공적으로 마쳤다. 해서 미국의 NDA를 신청하고 신약으로 허가로 승인을 받으면은 이때부터 이제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를 해야 수익이 나는 거죠. 이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온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리고 충분히 기대감을 가질 만한 결과가 나왔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기대감이 허가가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간과하시면 안 돼요. 항상 머릿속에 넣고 가셔야 돼요. 언제 나오나요? 아직 멀었습니다. 내년 3월 말에 뭐 신청하고 뭐 이래저래 하면 내년 뭐 하반기에나 뭐 결과가 나올 수 있겠죠. 뭐 이제 뭐 실적 있는 모든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멀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도 갈 길이 남아 있어요.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그 가능성에다가 내 전 재산을 투자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20만 원대에서 매수하시는 분들은 비중을 20% 정도 이하로 가급적이면 제한하시는 게, 최대로 잡아도 20% 정도. 요 아래서 매수하신 분들은 상관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28,000원에 매수하셨다, 이런 분들은 한 40% 매수하셔도 상관없죠. 네. 이미 많이 상승한 상태에서 매수하기는 한 20%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만약의 경우도 대비를 해야죠. 임상 진행하는 종목들에 대해서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종목들도 실패에 대한 가능성을 제가 배제하지 않죠. 항상 저는 가능성을 높게 봅니다. HLB 같은 경우는 희귀의약품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임상 3상은 49%의 성공 확률을 가지고 있는데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됐고 한 76% 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중국에서 헝루이 제약에서 이미 2015년부터 잘 판매가 되고 있고 부작용이 없이 뭐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플러스 알파 기존의 히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를 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가능성을 높게 본다라고 말씀드리면서도 인종이 다르기 때문에 실패할 가능성에 대해서 항상 그래도 생각은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죠. 100%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항상 리스크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제한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는 이 종목을 뭐 무조건 매도해라가 아니고 비중을 조절하셔야 됩니다라고 이 당시에 계속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HLB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다행히 오늘 21선 올라타고 거래량 늘면서 사실 조금 아쉬워요. 아예 오늘 같은 날은 11만 원 정도까지 해주면서 이제 거래량도 잘 실렸겠다. 조금 더 멋진 모습을 보여줬어야 내년도에 초에라도 12만 5천 원, 13만 원 사이를 제압을 하고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약간 아쉽지만 이 부분은 뭐 아직 월요일도 남았고 내년도에 기대감을 키울 수 있으니까 연으로 보면 올해 엄청 많이 오르긴 했어요. 사실 많이 오르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을 기약하면서 좀 기다리는 것도 뭐 방법은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고, HLB 생명과학이 요즘에 조금 더 빠르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요 하단을 이탈하는 것도 빨랐고
반등이 나오는 것도 좀 빨랐어요. 근데 결국 저항은 돌파를 못합니다. HLB생명과학이 현재. 그래서 저항을 돌파 못하는데 이 29,000원 회복되면은 조금은 나아질 수 있어요. 29,000원. HLB가 125,000원. 조금 더 확실하게 보면 13만 원이 기준이라면은 이 구간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HLB 생명과학은 29,000원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두 종목이 지금 뭐 법적 대응이고 그리고 이제 수급 동향이고 조금씩 나아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뭐 우려하기보다는 지금은 기대감도 너무 키우지 마시고 적당히 보이는 대로만 보시면은 크게 문제 없이 흘러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뭐 기관에서 좀 매도를 많이 해서 사실 약간 반반인 건 있어요. 근데 오늘 많이 매도를 했다고 해도 전일까지 최근에 기관 매수세가 엄청 강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수급을 먼저 뭐 확인해 드리면은 기관이 최근에 거의 한 12월 정도부터는 멋지게 매수를 한다고 오늘 살짝 비중 조절을 한 겁니다. 보시면 기관이 밑에서부터 열심히 매집을 했죠. 어디서 매집했어요? 이 구간에서요. 10만 원 근처 오니까 기관이 열심히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관이 오늘 뭐 30만 주 매도했는데 이게 다가 아니다. 어저께 매수한 그 금액만큼도 안 되는 거예요. 기관이 오늘 매도한 거는 많이 매도했지만 어제 매도한 만큼은 안 된다. 그러니까 오늘 금요일 날 하루 수급 요거만 보고 기관이 매도하기 시작했습니다라고 이제 너무 과대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HLB 생명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매도했는데 뭐 전일 매수한 정도 비슷하고요. 그동안 이제 뭐 이틀 또 매도한 거는 그 전에 매수한 거에 비해서는 뭐 얼마 안 되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HLB 생명과학은 좀 매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기관에서는 조금 담아놨어요. 근데 수급 자체는 HLB가 더 안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이 참고하시고 그래서 매매 대상으로는 HLB 생명과학보다는 HLB가 조금 더 안정적이고 유리할 수 있다라고 꾸준히 설명드렸으니까 지금은 조금 지켜보면서 수급 체크 잘 하시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다른 것보다는 HLB 같은 경우는 125,000원에서 13만원 HLB 생명과학은 29,000원 돌파하는지 이 구간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계속 약할 거예요. 여기를 넘어가 줘야지 이제 약세 구간을 넘어서 다시 한번 강세 구간으로 넘어갈 수 있다. 이 가격권만 잘 기억하시면은 어렵지 않게 흘러가실 것 같습니다. 자, 뭐 제가 뭐 가능성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도 뭐 예언자는 아니니까 추후에 이제 NDA 나오는 결과 발표 나오는 거 잘 확인하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뭐 좋아요와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잘 참고하셔서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